땡. 네, 차이나 데이터 스쿨 4일차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클릭만 하시면은 finwordflag.csv라는 파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이런 finwordflag의 형태는 다음과 같죠. 네. 타입이 있고, 워드가 있고, 플래그가 있고, 카운트가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더블 클릭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EM 에디터라는 노트패드++와 비슷한 텍스트 에디터를 자동으로 열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엑셀로 켜지던가 한 셀로 켜지던가 할 거예요.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 셀에서 키면은 아마 제가 한컴오피스 2014인데 이게 버전마다 또 미묘하게 다른데 한 셀에서 열면 깨져요. 2014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엑셀에서 열면 역시나 깨져요. 읽기 전용으로 할게요. 그래도 깨질 거예요. 이렇게 폰트가 깨질 거예요.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이상한 뜸백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용 환경 코드로 저장을 하고 입력을 받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쓰는 건 UTF-8이라는 거죠. 유니코드죠. 근데 엑셀은 안 그래요. 엑셀은 한글이면 EUCKR 그 다음에 중국어면 GB를 기본값으로 해요. 그러면 그냥 읽어드려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엑셀이나 한 셀을 그냥 키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에 새 파일을 여세요. 새 파일을 연 다음에 여기 데이터,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슈즈일 텐데 거기를 가보시면 왼쪽에 액세스, 웹, 텍스트라고 나올 겁니다. 텍스트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바로 텍스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그거 핀 워드플래그 CSV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와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파일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구분 기호로 분리됨. 뭐 이렇게 나오고 구분 시작행.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니코드 UTF-8이라고 제대로 뜰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안 깨진 제대로 된 파일이 보일 거예요. 요게 정식으로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네. 자, 유니코드로 하면 아래쪽에 안 깨지죠? 그리고 우리가 구분기호로 분리됨이라고 해놨죠. 구분기호가 우리가 뭐죠? 우리의 구분기호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쉼표죠. 네. 그러면은 구분기호로 다음이라고 한 다음에 기본은 탭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탭을 쉼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자동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 여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거에서는 자동으로 분리된 게 보이실 거예요. 선이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요. 쳐지실 거예요. 쳐지시나요? 네.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대부분 잘 자동으로 해줘요. 마침을 누르면 뭐 기존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새 워크시트에다 해주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러가 떠요. 네. 근데 제대로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컴퓨터 성향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죠. 지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돼요. 텍스트 파일 데이터가 많아서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불러올 수 없다고 나와요. 저는. 이 열이 총 몇 열이냐면 지금 대략 23,613개예요. 네. 카운트 해가지고 썸으로 합쳐줬는데 그래도 2만 개가 넘어요. 분리된 게. 자. 대부분 한 반. 자, 여기서 나는 제대로 불러와졌다. 손. 제대로 안 불러와졌다. 손. 네. 안 불러와졌다 반반 정도 나와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제가 보통 추천을 드려요. 뭐냐? 우리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있죠? 아까 전에 다 가셨죠? 여기다가 해당 파일을 올리세요. 그러니까 fin word flag csv를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에 하나에 올리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업로드를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업로드 완료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업로드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볼게요. fin word flag csv 제가 자연어 분석 그 폴더 안에 있죠. fin word flag csv라는 게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연결 앱을 선택하시오 한 다음에 대략적인 데이터 형태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구글에는 뭐가 있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있으시죠?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결 앱에 있으실 거예요. 99%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이 CSV 파일을 올리고 이걸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뭔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 위쪽에 연결 앱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클릭하시면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있어요. 나올 거예요. 99% 나와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동으로 얘가 불러와 줘요. 이렇게. 불러와줬나요? 얘는 깨지지 않아요. 얘는 기본이 UTF-8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보이시나요? 네. 자, 보이시나요?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구글 싫어. 구글 인터넷 느리고 짜증나. 내 컴퓨터가 더 좋아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서 여기 파일 가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있죠? 파일에 다운로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아니고 다른 거다.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아니면 오피스 뭐 이런 것도 쓰죠. 그거는 오픈 도큐멘터리 형식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엑셀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거의 부담감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시각화를 먼저 시도할게요. 시각화 분석 전에. 자, 제가 PPT에도 올려놓았던 걸로 기억하지만 다시 한번 올릴게요. 카톡으로 URL 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인 시각화 워드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이런 웹사이트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딴 거 쓰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쓰셔도 돼요. 이런 거에 기본적인 개념만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김바로 그 다음에 바로 제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김바로하고 바로죠. 고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김바로 바로라고 나와요. 이걸 보면 이것도 똑같이 함수인 거예요. 따지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단어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얘가? 김바로나 바로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리했어요. 뭐를 단위로? 띄어쓰기 단위로. 그쵸? 예를 들어서 요 맨 앞에 있는 김바로 하나를 띄어쓰기를 빼줄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띄어쓰기 없이. 여러분도 다 해보시면 돼요, 직접.
그러면 긴바로라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하나 뜨죠. 띄어쓰기 단위인 거예요. 그쵸?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별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얘는 단어로 측정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자동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에서 이걸 수행 가능하냐? 자, 볼까요? 일단 워드 있죠? 우리 워드 있죠? 워드 있고 얘가 반복된 횟수 있나요? 있나요? 카운트가 반복된 횟수죠. 그쵸? 그러면은 왠지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정 단어를 원하는 숫자만큼 반복해주는 함수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이 똑같은 함수는 엑셀에도 쓰이고 한셀에도 쓰이고 다 똑같아요. 자, 이 함수가 뭐냐면은 모르겠으면 뭘 찾는다? 구글 문자 반복 함수. 엑셀 함수 rept 나오죠? 그냥 곧장 나오죠? 엑셀 말고 다른 데서도 쓰여요. 모르겠으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rept라고 해봐요. 지정된 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가로를 열고 여기 보면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요. 요즘은. 자, 반복할 텍스트는 여기 워드에 있는 요거죠? B2. 그 다음에 반복 횟수는 카운트에 있죠? 그쵸? 얘를 닫아줘요. 그러면은 얘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없으니까 없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DDDDD 이렇게 나오죠. 반복해줬죠. 네. 돈 반복해줬죠.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K 같은 경우는 KK라고 반복해줬죠. 근데 이 상태로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아까 분리하는 단어가 뭐였죠? 분리 단위가 띄어쓰기였죠. 그럼 띄어쓰기를 해줘야죠. 그쵸? 근데 여긴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따지면 띄어쓰기는 공백 하나죠. 그러면 이 K라는 문자, 이 문자에 플러스 띄어쓰기만 돼 있으면 되죠. 매번. 그 의미는 참고로 문자 더하기는 이거예요. Shift하고 7. 이게 AND예요, 영어로. AND 따옴표 스페이스 따옴표 라고 하면 공백을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매번. 한번 직접 해보세요. rept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보이나?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세요?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rept b2, b7에 있는 k죠. k를 가져와서 그리고 플러스 공백 하나를 줘라. 그거를 몇 번 반복해라? D2에 있는 숫자만큼. D2는 뭐죠? D2는 둘 있죠?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면 K 공백, K 공백이 뜨죠? 네. 안 되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함수를 딴 데다 복사해 놓으면 얘가 알아서 B6, B6으로 D6으로 바뀌어요. 위쪽에다 해 놓으면 이렇게 얘가 딴 데다 복사해 놓으면 알아서 이 위치 관계가 바뀌어요. 여기에는 요 위치죠. 옆 라인. 여기는 B2, D2죠. 이해되시나요? 이 줄에서는 읽어야 되는 게 B2, D2. 이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은 얘는 자동으로 B3, D3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도 D, B5, D5라고 여기 칸도 색깔 칠해주죠. 보이죠? 다들? 네. 이렇게 바꿔줘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느냐? 끝까지. 이거 2만 개 넘었죠? 이걸 끝까지 해줘야 되느냐? 컴퓨터 하는 애들이 그렇게 무식할 리가 없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죠. 자, 얘를 한 5개 정도만 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C를 눌러줘요. 그 다음에 요 끝부분 있죠? 요 상자의 끝부분, 이 끝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따닥 눌러줘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끝까지 가요. 네, 엑셀에서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엑셀에서도 똑같아요. 엑셀에서 해보셔도 돼요. 참고로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얘가 자동으로 연산해 주는지라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위에 뭐 뜨기 시작하면서 쭈루룩 나오죠? 제가 지금 방금 뭐 안 했죠? 맨 오른쪽 끝에서 더블 클릭 따닥만 했어요. 그러면은 얘 함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알아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려면 돌아버리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나 아니고 뭐고 전체를 2열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컨트롤 C 무슨 뜻인지 모르나요? 아시죠?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밀어 넣어요. 컨트롤 V.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뭔가 읽혀지죠. 네? 그 다음에 고를 하면 얘가 알아서 뭐가 떠요. 이렇게. 뭔가 뜨죠? 떴죠? 근데 보기 뭔가 짜증나죠? 그리고 특히 짜증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는 특히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만 골라서 보길 좋아해요. 사실 모든 형태소 다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 예, 아큐, 뭐 아큐는 그렇다 쳐. 수어, 지랄, 삥, 얼 이런 것들 원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접속사 같은 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려운 기능 하나가 있죠? 뭐냐? 필터 기능. 필터 기능. 자, 여기 데이터를 보면 필터 만들기라고 있죠? 필터 만들기 보이시나요? 필터 만들기를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필터가 만들어져요. 이런 뭐 파일мен이 얘 엑셀에서는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플래그가 우리 필터에서 플래그가 어떤 거여야 되죠? 일단 모든 걸 지운 다음에 명사만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죠? 명사가 n이겠죠? ng나 nr이나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보려면 제가 보내드렸던 스신벽 여기를 보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밍스 보면 n은 그냥 명사죠. 그 다음에 ng는 밍스 싱 위수라고 나와요. 명사형 어소. 그 다음에 nr은 른밍. 그 다음에 nrfj는 정확히 모르겠고 ns는 띠밍. nt는 찌고 두안티밍. 이죠? 그 다음에 nz는 지타 드라밍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n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만사 귀찮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동사만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똥스가 따로 있겠죠? V에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똥스는 V죠. V만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N만 해볼게요. 플래그를 다 지우고 N만 선택하면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N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역시 똑같이 2를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에서 1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명사만 나오죠. 네, 명사만 나와요. 근데 뭔가 예쁘지 않아요. 그쵸? 그랬을 때 제가 몇 번 반복해 드리는 말씀, 여기 밑에 보면 뭔가가 이것저것 있죠? 뭔지 모르겠죠? 클릭해 봐요. 클릭해 보세요. 네, 스케일을 보면은 루트 n이라고 있죠? 루트 n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아까보다 뭔가 큰 건 더 커지고 쬐끄만 건 더 쬐끄매졌죠. 다시 n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더 효과가 있죠. 스케일이란 건 뭐냐면 많이 나온 건 더 강조해주고 조금 나온 건 더 쬐끄맣게 해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금 방금 했을 때 그냥 클릭만 했죠. 네. 컴퓨터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아요. 클릭해 본다고 컴퓨터가 박살나지 않아요. 네. 그냥 눌러보세요. 그리고 이런 작업은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 정답이라는 거 없어요. 시각화에는. 뭐가 예쁘다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이 예쁘면 예쁜 거예요. 그쵸? 네. 그게 있고 이 중간에 있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각도. 얘가 얼마만큼 꺾이느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 정방향이면 이렇게 지금 60도 60도죠. 얘가 이렇게까지 꺾인다. 요거예요.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딱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보면 number of words라고 나오죠. 몇 가지 명사로 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250개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데 저희는 250개보다 사실 많죠. 그러면 더 늘려주면 좀 더 많은 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겠죠. 나오죠? 네. 대신 이러면 지저분해져요. 지저분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화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숫자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보면 SVG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게 SVG가 일종의 다운로드 파일인데 그걸로 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다 클릭해보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one word per line인데 한 워드가 한 라인을 차지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채택할 때는 그냥 이거 클릭 안 하셔도 돼요. 궁금하면 클릭하시면 돼요. 궁금하면 체크하고 클릭하면 뭔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딱 봐도. 왜 이상하게 나오는지 고민해보면 요 하나의 워드를 하나의 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한 줄이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니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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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오가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놓은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중에 나중에 뭐 잘 생각해 보시던지요. 어쨌든 요거는 따지면 시각화형이죠. 네. 네, 시각화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이 똑같은 시각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전체 루시 소설이 아니고 나 한만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타입의 필터에서 나한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러면 나한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 하고 얘로 컨트롤 V에서 go 하면은 얘가 알아서 분석이 쭈르륵 되겠죠. 되죠? 네. 이게 시각화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이 똑같은 거는 파이썬에도 기능이 있어요. 워드 클라우드 기능이 있고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엄청 코드가 길어요. 쓰잘 데가 없이. 보기에는. 근데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파이썬에서 코드 안 보고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지금 방금 한 일은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논문에다 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냥 화면 캡처 하셔도 되고 아니면 SVG가 얘를 일종의 이미지 그래픽 형식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미지 형식이에요. 여기 포토샵에도 올릴 수 있고요. 일러스트에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이미지 파일 형식의 JPG 같은 그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더 고화질로 작업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시각화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고 집에 가서 연습해 오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네. 내일 또 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네. 자연어 분석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으로도 3일 다 채워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걸로 할게요. 이 다음엔. 참고로 제가 실제로 코드를 부여해 놓은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리카운트라고 해놨죠. 리카운트 이제 함수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뭔가 짜증이 나죠? 왜냐? 여러분들 안 보던 거니까 짜증이 날 거예요. 함수가 이래요. 제발 부탁인데 함수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가지고 떠나지 말라고 했죠. 실제로 대부분의 함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뭔가 D2죠. D2가 있죠. 이게 D2가 뭐냐면 여기 D2죠. 카운트. 여기 D2예요. 카운트 1901 이거예요. D2를 슬래시가 돼 있어요. 이게 나누기예요. 어렵죠? 나누기. 다들 아시죠? 나누기.
나누기 했고 뒤에 있는 어떤 걸로 나누기를 했어요 지금. 그쵸? 네? 근데 보시면 나누기를 왜 했을까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뭘로 나눴죠? 이게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사람이 워라는 말을 1000마디 말해서 한 번 했어요. 그랬을 때 워라는 거의 값어치와 100마디 말을 했을 때 워라고 한마디 했을 때의 값어치가 같나요? 당연히 다르죠. 딱 생각해봐도. 그러면 우리가 나한이라든지 이 세 편의 고전 소설의 텍스트 길이가 다 똑같나요? 무조건 다르죠. 그 무조건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워의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 빈도를 따져야 되겠죠. 이 전체 카운트 중에서 나누기 예로 해야 되죠. 그쵸?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체는 썸이에요. 썸은 총합. 네,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총합 그냥 더하기 나누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썸 if라고 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썸 if라는 게 있어요. 썸을 해주는데 뭔가 if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이거를 다 더하면은 안 돼요. 왜냐? 여기에는 나한도 있고 방황도 있고 또 뭐 있죠? 꾸슬심피엔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지금 이걸 다 더하면 모든 거의 총합이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나한,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이면 나한의 총합 중에서 나눠라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나한을 다 더해서 나한인 것만 다 더해서 거기서 나눠줘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sum if AA죠. AA가 뭐죠? 지금 쭉 보시면 타입이죠. 여기에 세 가지 소설 제목이 있겠죠. 이 중에서 A2인 거 뭐죠? A2면 나한이죠. 나한인 거를 D 땡땡 D D가 뭐죠? 카운트죠. 카운트를 이 D열에 있는 걸 다 더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그걸 의미해요. 이 함수를 꼭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때 찾으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뭐냐? 어떤 거를 함수로 처리할 수 있다. 충분히. 그리고 그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복사해오면 된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 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썸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귀찮잖아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얘를 구해서 얘를 따닥 해주면 쭈르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안 어렵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직접 집에 가셔서 이거 어차피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본인이 직접 타자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얘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따닥 누르면 쭈르륵 내려간다고 했죠. 엑셀에서도 똑같아요. 이 함수는 똑같이 엑셀에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뭐 한 셀이나 뭐 다른 데서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꼭. 안 해보시면 그냥 그 제자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한 건 사실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분석을 하는데 어차피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 보고 찾아오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석 자료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렉트해서 A부터 E까지 있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 위를 보시면 데이터라고 있어요. 데이터, 수주일 거예요. 중국어로. 여기 보면 최고의 막강한 데이터 분석 도구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피봇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으실 거예요. 무조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피봇 테이블 있으실 거예요. 중국어로는 뭘까? 수주, 透视表. 피봇 테이블을 클릭하면
새 시트 기존 시트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기존 새 시트로 하셔야 돼요. 모든 분석은. 만들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만들기가 나오냐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 여기는 좀 텅 비어있고 행열 갑 이렇게만 나오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뭐라고 나오죠? 피봇 테이블 편집기라고 나와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자, 볼게요. 일단 행은 이쪽,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 열은 이쪽인데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워드에서는 타입이 뭐였죠? 열은 타입으로 할게요. 그러면 故事新篇, 나한, 방황, 맞죠? 3개가 위쪽에 이렇게 세팅이 되죠? 보이죠? 그러면 행으로는 뭘 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플래그부터 해볼게요. A, AG 이게 뭐였죠? 명사, 형용사 뭐 이런 것들이었죠? 얘가 왼쪽에 이렇게 쭉 자동으로 세팅이 됐어요. 제가 뭘 했죠? 그냥 여기서 클릭해서 플래그를 가져왔죠. 플래그가 품사였죠? 네. 가져오면 그 자체로 이렇게 주르륵 뭔가 생기죠. 생겼죠? 근데 뭐가 비어있죠 지금? 값이 비어있죠? 얘의 값이 비어있죠? 얘의 값은 여기 보면 값이 있네요. 값을 제가 추가를 해줘요. 추가를 해주면 어떤 게 나오느냐? 보면 저희는 카운트도 유의미하고 리카운트도 유의미해요. 둘 다 보셔야 돼요 사실. 근데 일단은 리카운트로 볼게요. 죄송해요. 일단 카운트로 볼게요. 여러분들 처음에 익숙하게. 자, 카운트로 보면 잠깐만요. 얘를 닫아도 돼요. 다시 열면 돼요 나중에. 네.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카운트 됐는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뭐였죠? A는 형용사죠. 형용사가 각각 형용적 표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1095건, 1460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니까 방황에서는 1639건이에요. 형용사가 많이 쓰였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거예요. 일단 카운터 자체만으로 이래요. 근데 카운터는 아까 말했다시피 출연 숫자일 뿐이지 전체 길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많이 쓰인 건 알겠는데 이것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추가해서 리카운트를 추가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리카운트의 중요한 점은 상대 빈도죠. 얘는 웬만하면 에버리지로 해주세요. 네, 평균 값으로. 네, 그게 맞겠죠? 딱 봐도. 근데 보시면 뭔가 이건 깨진 거 그렇다 치고 일단 보기가 너무 짜증나요. 0.000000663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어떻게 해주느냐?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뭔가 기능이 있죠. 퍼센트가 있죠. 얘를 퍼센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클릭만 해주면 알아서 퍼센트로 바꿔줘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있죠. 너무 안 보여요. 0.01, 다 0.01, 0.02. 너무 구별값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보면 소수자 자릿수 감소, 자릿수 상승이 있어요. 이거를 해주면 자릿수가 늘어나죠. 이렇게. 한 자리만 더 내려줘요. 그럼 어느 정도 차이점이 보이죠? 한 자리 더 내려주면 더 차이점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봐도 보기가 편해지죠. 아까보다 0.000 있는 것보다. 뭐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방황에서 제일 많이 쓰였죠. 근데 오히려 상대 빈도에서는 57%로 적죠. 이 기간에는 오히려 형용사의 상용 비중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로 보면 위험한 게 이거예요. 상대 비중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다만 카운트에서는 이걸 하실 수는 있어요. 카운트 A라는 개념이 있어요. 잠시만요. 카운트 A는 뭐냐면 추가되네. 이건 리카운트 하셔도 되고 다른 데서 하셔도 되는데 카운트 A는 어떤 개념이냐면 카운트 유니크로 하자.
네. 카운트 유니크로 하고 퍼센트를 빼줄게요. 잠깐만. 이게 원래 퍼센트로 볼 게 아닌데. 통화 형식 빼고. 크게 보여주니까 자릿수 감소하고. 얘는 퍼센트가 아니에요. 이미. 잠시만. 버벅거려. 자. 얘는 뭐냐면 2100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21건이에요. 제가 지금 조작하기 좀 곤란해서 뺄게요. 얘는 뭐냐면 등장하는 표현의 건수. 예를 들어서 똑같은 펴어량이 있고 펴어량이 몇 번 등장한지가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중요한 건 펴어량, 메리와 같이 다양한 형용사 표현이 몇 번 쓰였는지가 궁금하다. 이럴 수 있죠. 표현의 다양성을 볼 때는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방황이 제일 높죠. 표현의 다양성이 이거 실제로는 27건이에요. 27건이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270건. 그래서 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원래 걸로 볼게요. 어드밴티지, 에버리지. 그 다음에 난 볼 때 피벗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분석을 하나 했어. 상관없죠? 그러면 다른 피벗 테이블 또 만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피벗 테이블을 또 추가로 하나 만들어요.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줄 거예요. 자, 어떤 숙제를 내줄 거냐면 꼭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방금은 행했다가 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행으로 돼버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열로 옮겨요. 드래그해서. 쉽죠? 드래그해서 옮기면 돼요. 참고로 엑셀에서 똑같이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돼요. 자, 행했다가 이번에 월드를 넣을게요. 네. 워드를 넣고 워드면 여기에 형태소가 쭈르르 다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 형태소를 다 볼까요? 아니겠죠. 명사는 명사끼리 보고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보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제가 우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필터라는 기능이 있죠. 필터에서 우리가 형용사, 명사가 구별되는 건 플래그였죠. 플래그를 클릭해주고 모든 항목 표시가 돼 있는데 지운 다음에 A만 선택할게요. 형용사. 그쵸? 아니면 뭐 딴 거 할까요? A만 하죠. 뭐 일단 A.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다른 거를 선택해 보신 다음에 거기서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미를 찾는 방법은 죄송해요. 지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리카운트를 하시고 나중에 동영상 올려주실 테니까 좀 빨리 설명할게요. 리카운트를 하신 다음에 빨리 버벅거려. 네, 가끔 이렇게 해요. 네. average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꿔주고 조금 더 보여주고 자 보여줬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요거를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일단 가장 많이 등장한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로 소트가 안 돼 있죠 지금. 소트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기 타입에서 죄송해요. 월드죠. 워드의 정렬 기준을 리카운트의 에버리지 우리 값이죠. 여기 정렬 기준을 보면 리카운트 에버리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이겠죠. 네. 그래야지 높은 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얘가 제일 높은 걸 보여줘요. 제일 많이 나온 건 how네요. 그쵸? how가 제일 많이 나왔고 hao, da, shao, lao, rang, xin이 많이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사실 하나하나가 해석이에요. 여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부분까지는 분석이에요. 근데 해석을 해야 돼요. 왜 how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 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how가 똑같이 how지만 잘 보시면 나한에서 나오는 how 숫자가 제일 많고 방황이 제일 적죠. 퍼센테이지가.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히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라오 같은 경우는 후실심피엔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라오라는 단어가. 왜 그럴까요?
이 해석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보이는 단어들이 있죠. 지금 있으시죠? 그 다음에 짱 같은 경우도 차이가 보이죠? 나한에서만 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해석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내줄 부분은 뭐냐? 얘가 이런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차이점을 보이는 게 뭐가 있는지. 자,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내림차순에서 이게 있어요. 총계로 했죠, 방금은. 근데 총계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한을 기준으로 할게요. 정렬 기준을. 그러면 어떤 의미죠? 나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 그렇게 되죠. 사실 최고 순위는 거의 똑같네요. 나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가장 많이 나왔네요. 근데 이런 게 찾아지죠. 찌모. 찌모라는 단어는 사실상 나한에서는 나름 한 10번째로 쓰였어요. 근데 꾸실심피엔에서는 찌모가 아예 안 쓰였어요. 그리고 방황에서는 거의 안 쓰였죠. 많이. 한 반 정도밖에 안 쓰였죠. 왜 그럴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형태소 단위로.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한 사람당 하나씩이라도 찾아보세요.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준점을, 정렬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지금 플래그를 A로 했죠. 형용사. 하지만 여러분들마다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유명사로만 찾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수량사로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MJ, MQ, 수량스, 수량스 있죠. 뭐 이량, 저 뭐 이럴 때 그 량 그런 걸로도 찾을 수 있겠죠. 마음대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찾은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글 문서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마음대로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는 볼 수 있음이 아니고 수정할 수 있음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어떻게 넣느냐? 자, 예를 들어서 찌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찌모를 여기다가 복사할게요. 스프레드시트에 연결이 돼 있는데 연결 해제된 걸로 해주세요. 까딱하면 잘리니까 이렇게 해서 네, 보이시죠? 여기에 누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만 누구 건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김바로 찌모. 네. 이해되셨죠? 네. 김바로 찌모라고 한 다음에 이거의 의미 부여는 심심하신 분은 해보세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찾아주세요. 뭐 여러 개 하셔도 돼요. 여러 개 하시는 거 말리지 않아요. 절대. 하지만 최소한 해보시라고. 아셨죠? 이해되셨죠? 이런 거. 이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나중에 고민해요. 일단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이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오늘은 제가 5분 또 초과했는데 네, 죄송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네. 네. 여기서 뭐요? 아, 이걸요? 이 주소도 공유해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이 주소도 공유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 작업을 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사본 만들기 하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내 걸로 가져오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거에서는 아마 내 스프레드시트로 사본 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곧장 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세요. 꼭 하나라도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